대통령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핵심 증인들의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소법에 수사기관이 했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는데도 재차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이 기간 다 지나고 나가지고 이런 항의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저 지적, 우리가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그 진술조서, 피의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어떤 법정에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규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재판에서도 이렇게 수사 기록을 증거로서 채택을 했었다. 근데 그건 2016년도의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지금 2016년도와 그다음에 2024년도 그 사이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피의자가 진술을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저는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형사소송의 재판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관례와 어떤 헌법재판소는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한다고는 돼 있지만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재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이 넘어왔었을 때 거기에 진술된 진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대 신문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된 조서만을 가지고, 반대 신문에 기회가 없는 조서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있느냐. 저는 조금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재판 심리를 조금 더 증인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증인을 불러서, 그리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신급제가 있는 재판에서는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는 검찰 진술조서의 동의 여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포 지시 없었고 계엄은 적법하다. 아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김현태 707단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까지 지금 검찰 조사 때와 헌재 나와서 한 얘기가 다르잖아요. 수방사령관 헌재 때 나온 발언 보시죠. 저도 지금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한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저의 변호사와 상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한 예정인데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건 제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오 대변인님. 네. 내가 검찰 조사 받았지만 내가 동의하겠다고도 말도 안 했다. 원래 조사받고 나오면 동의해야 되잖아요. 서면까지 하고 내가 말한 게 정말 그대로 타이핑이 잘 되어 있는지 변호사가 확인하고 날인까지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문영배 대행은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 아니냐. 영상 녹화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하겠다. 어떻게 들리세요? 네,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할 때도요, 기사 하나를 쓸 때도 예컨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 사람의 말이 설령 녹음이나 녹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말이 바뀐다,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것을 그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사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사를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상대방 그 상대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한 뒤에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봤는데 뭐 앞에 그 서면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기사를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서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당신 말은 못 믿겠고 우리는 그냥 서면만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항에도 명백하게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마치 단서 조항 재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명백히 공수처법에는 주문은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단서 조항, 특수한 경우에는 요거를 들어가지고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쇼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게 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작은 단서 조항,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걸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어떤 분들은 이게 징계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니까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단심제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재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책벌이라는 면에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강력한 불이익 또는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이게 형사재판보다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항을 준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하셨던 분도 처음 보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법조인들도 처음 보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죠?